작년 1월부로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올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 담배 소비가 좀 주는 듯 하더만 올해 지금 담배세가 13조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8억 값에 육박을 하고요. 올 연말까지는 한 40억 값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년 대비 한 5억 값 정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올려서 줄어드는 거는 처음에 잠깐 반짝하더니만 그때는 미리 많이 사놨겠죠.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만은 지금 굉장히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로 인한 그 세수가 13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법인세 수입의 30%가 담배값에서 나오고 한국 전체의 2015년 세수에서 담배값이 3.72%인데 올해는 4.5%쯤 될 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올 상반기 내용만 보면요. 6월달까지 지금 17억 9천 값이 팔렸고 2015년 이 동기간에는 13억 1천만 값보다 36.6%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추정된 세수입은 5조 9,347억 6조쯤 될 거라고 보고요. 작년에 동기간 대비 1조 5,659억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작년 한 해 담배 반출량이 31억 값으로 2014년에 재작년에 담배값 오르기 전에 이 44억 3천 값보다는 13억 3천 값이 줄었지만은 올해 다시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에 보통 추울 때 더 많이 피우니까요. 올해도 40억 값이 훌쩍 넘어서 2014년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담배값이 올랐으니까 세수입은 옛날과 이 값으로는 비슷해도 2016년, 2014년이 비슷해도 세수입은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추정 담배 세수는 13조에 달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배값 인상의 목적이 금년이고 건강이라 했을 때 제가 TV 나가서 이거는 뻥이다. 정부가 돈을 좀 세금을 벌어들일 데가 없으니까 담배값 올려서 세금 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곧바로 담배는 다시 옛날 수준으로 회복될 거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이 담배값이 특정 계층에 대한 역진적인 간접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가 직접세가 좋고요. 간접세가 저는 이 소득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세금 얼마 내냐고 내 월급에서 세금 20만원 된다, 15만원 된다, 30만원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300을 벌어서 그걸 다 쓴다고 하면 30만원이 부가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은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가세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5,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 중에 500원이 부가세입니다. 자, 그런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담배 사 피면 이런 한마디로 담배세도 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은 한 나라의 계층 중에서 아주 옛날에는 부자들이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없는 사람들은 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피겠지만 이제 부자들은 고급 휘트니스를 가거나 또 다른 어떤 다이어트 방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지 담배는 필연적으로 끊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담배는 확연하게 계층별로 보면 중산층, 서민, 빈곤층으로 올수록 많이 태웁니다. 그것도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좀 더 많이 태웁니다. 즉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 계층들이 담배를 태우는 것이 유일하게 해방감이나 휴식을 하는 순간이라고 느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돼 버렸습니다. 자, 많이 벌수록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누진적인 방법의 징수라 그러죠. 근데 역진적인 방법의 징수라는 것은 뭡니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역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진적인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의 원칙 중에서 제일 나쁜 겁니다. 얻는 사람이 세금인 줄도 모르고 더 많이 내게 되는, 그야말로 배제해야 될 세금 제도죠. 그래서 담배가 지금 한국에 일종의 중요한 세금의 수단이 되어가고 없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것이 뭐 금년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이렇지, 좀 있어서 뭐 담배값에 뭐 이상한 사진 그림 싣고 그 금연하라고 광고하고 그렇게 하면 줄어들 거다 하는데요. 그런 헛돈 쓰는데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쓰세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담배값 내려야 됩니다. 솔직히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 때문에 총선 졌다라는 이야기도 영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가 평소보다 10%가량 많이 투표에 참가해서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면 담배값 때문에 선거 졌다 소리도 영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년 대선까지 이 짓을 하면요 확실히 질 겁니다. 근데 선거에 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의 기호품에다가 세금을 넣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나서서 주세, 유류세, 즉 소주나 맥주에도 세금을 더 받고 이 휘발유에도 디젤가에도 세금을 더 받고 가스에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없는 사람이 힘들어질 겁니다. 정부가요 세금 모자라면 정부 쓰는 돈 줄이세요. 공무원 월급 동결하세요. 공무원 연금 지원금 줄이세요. 뭐 누리 예산이니 뭐니 포기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담배값 인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마디로 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요 정말 마지막에 써야 될 수단인 겁니다. 자, 기업들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많이 해주고 실질 실효세율이 낮춰주고, 그래서 몇 년 전보다 최근에 기업들이 훨씬 적게 내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인이 곳곳에서 빠져나가는, 한마디로 다운 계약서를 대선 후보들까지도 다 쓰는데 그런 거 못 쓰게 하면 나올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가면 양도세, 취득세 면세 주면서 부동산 사라고 장려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줄여놓고는 그걸 젊은 사람들한테 담배값 인상으로 메꾸려고 듭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연말 정산해서 메꾸려고 듭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건강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세금 더 받아내자. 자, 그야말로 이 빈대를 뜯어먹으십시오. 빈대 등에다가 빨대 꽂고 피를 빠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요 박근혜 정권의 험난함이 예고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김영란법이요 헌재에서 오후에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결이 난다는데요. 정부나 뭐 대통령은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김영란법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경제가 산다는데 김영란법 고쳐서 경제가 살 것 같습니까? 투명해져야 경제가 더 살 겁니다. 당장 중동소리 하는 사람들 조금 있다고, 그럴 바야 대마초도 합법화하고요 뭐 이것저것 합법화 하십시오. 뭐 지하에 지금 도박하는 것도 다 합법화하고, 그럼 경제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성매매도 합법화하고요. 그러면 경제가 엄청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도박, 성매매 이런 거 다 합법화하면 경제 삽니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한마디로 불법을 합법화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칙을 통해서 당장은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사회가 좀 더 맑고 투명한 방향으로 가서 언젠가는 이 불법 거래와 뇌물이 사라지면서 그 사회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갈 겁니까? 대한민국의 역대까지 경제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 별로 있었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경제가 아주 좋다. 자, 이럴 때 모든 우리 사회에 잘못된 거 다 고치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대부분은 경제가 안 좋다 했고, 경제 좋을 때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거 하지 말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언제 합니까? 하지 말자. 한국 수준에 뇌물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뇌물과 접대를 합법화 하자는데 정권이 앞장서서 나섰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헌재가 만약에 김영란법을 위헌 판결을 해준다면 이 나라에는 제정신인 기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명퇴한 사람들, 조기 은퇴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 다 그냥 재산 정리해서 제주도 가가 땅 사서 해볼까. 중국 사람들 오는 바람에 땅값 임대료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도 중국 사람 좀 온다고 거기 장사가 잘 될까 싶어서 우후죽순으로 식당이니 서비스 관광업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이미 네트워크가 자기들이 식당 차리고 자기들이 영사 운영하고 자기들이 판매점 운영하면서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닙니다. 제주도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식당들이 지금 절반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제주는 기업이 많지 않아 취업할 곳도 없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 만만한 게 식당이라고. 최근 인구도 늘고 관광객도 온다니까 잘만 하면 중소기업 단위로 월급벌이는 하지 않겠냐 해서 준비가 부족한 채 손님이 오지 않는 식당을 열었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문을 닫았다. 6개월도 못 버티고 제주 시내에 술집을 열었다가 문 닫은 김지용씨 경험담입니다. 최근 제주도 이주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음식점,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생긴 음식점 절반이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한답니다. 제주시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식품위생업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8,004곳이 새로 영업을 해 허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4,412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식품위생업소라는 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업소, 단란주점, 제과점,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 식당은 5년간 3,917곳이 문을 열었지만은 48%에 가까운 1,904곳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자, 커피 전문점, 분식점 같은 곳은 1,621곳이 생겼는데 49.8%에 해당되는 80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음식점 증가 요인은 관광객 인구가 늘었다는 건데, 다만 음식점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자본과 전문성 없이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가 폐업이 이렇게 많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최근 5년간 124곳이 줄어들었는데 술을 밤늦게까지 먹는 음주 문화도 변했고 종업원 구인난 등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숙박업, 미용업도 늘었는데 남성들이 미용실을 선호하면서 이용업소도 줄었고 모욕업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 제주는요 여태까지 주로 관광업에 종사해서 살았죠. 그래서 업종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가 큰 섬이지만은 굉장히 촘촘하게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옛날에 제주도 도지사 선거하면 한마디로 전체 제주도 도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연결되는 촘촘한 선거망이 구성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타적인 데도 있습니다. 외지인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식당이나 차리자, 술집이나 차리자, 커피점이나 차리자 이랬다가 TV에서 올레길 보면 엄청 가는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이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 만큼, 또 근데 가면 뭐 커피도 7, 8,000원짜리도 있죠. 그렇게 돈도 없습니다.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가다하고, 또 제주도에 수많은 관광객들 상당수가 중국인인데 그거는 저들끼리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주도 언제까지 중국인들의 저런 행태들을 방관할 겁니까? 절대 제주도는 환상의 섬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데가 되지 못합니다. 육지에서 못 버티면 제주도 가서도 못 버팁니다. 그냥 육지에 돈 많은 사람이 제주도 별장 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기에는 제일 좋은 데죠. 근데 제주도에 가서
먹고 살겠다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피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버틴 채서 끝을 봐야 됩니다.